속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벌어진 뜻밖의 방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평범한 환자로 병원을 찾았다가 미국 의료재단의 충격적인 횡포를 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술비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복도에서 기도하던 이민자 가족. 그리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쫓겨나려던 70살 한국인 의사.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손흥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단 한 장의 메모가 어떻게 미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는 돈보다 가치가 먼저였던 한 한국인의 조용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 한인타운 인근의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 유리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병원 정문으로 한 동양인 남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린 마스크 너머로는 차분한 눈빛만이 보였습니다. 키가 큰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접수 직원 마리아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그날 그 남자에게서 느낀 묘한 기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발목 상태를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영어는 유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국인 특유의 차분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 진료로 부탁드려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칸에는 단순히 김이라는 성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보험도 모두 간단히 처리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진료비를 선불하겠다는 그의 말에 마리아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남자가 이 병원을 찾은 진짜 이유는 단순한 발목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LA에서의 개인 일정 중이던 손흥민 선수는 며칠 전 한국인 지인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에 정말 실력 좋은 한국인 심장 전문의가 계세요. 박성민 교수님인데 아이들을 정말 잘 보시죠. 그 지인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같은 한국인에 대한 동질감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방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여느 어린이 병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놓인 키즈존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벽면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건강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이민자들이 많은 LA답게 다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복도 끝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고개 숙인 채 앉아있는 한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그 모든 것이 손흥민 선수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축구장에서 수많은 승부를 겪어본 그였지만 그날 그 복도에서 느낀 무게감은 어떤 경기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김 선생님, 박성민 교수님께서 준비되셨습니다. 간호사의 부름에 손흥민 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 병원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시설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아 보였고 의료진들의 대화에서는 걱정스러운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장면이 그리고 자신이 내리게 될 선택이 이 병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축구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오랜 시간을 마무리하고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하는 그의 결정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오랜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적 후 첫 시즌을 준비하며 손흥민 선수는 LA에서의 적응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팀 합류 전까지 약 한 달간의 여유가 있었고 그는 이 시간을 개인 컨디션 조절과 새로운 환경 적응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형, LA 생활은 어때? 한국에서 걸려온 지인의 전화에 손흥민 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야. 그런데 여기 한국 분들이 정말 많구나. 실제로 LA 한인타운은 그에게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익숙한 간판들, 그리고 고향의 냄새가 나는 식당들. 토트넘에서의 긴 시간 동안 그리워했던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의 LA 체류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발목과 무릎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지만 새로운 리그에서의 도전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싶었습니다. LA에 정말 실력 좋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며칠 전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만난 교민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박성민 교수님이라고 심장 전문의시지만 스포츠 의학에도 해박하시거든요. 특히 아시아인 선수들의 체질을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그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 의사에게서 느끼는 편안함과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교수님이 계신 병원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정이요? 손흥민 선수가 물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참 복잡하잖아요.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박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해요.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 말이 손흥민 선수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한 지금도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늘 강조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성공했을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 며칠 뒤 손흥민 선수는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비벌리 힐스 병원들과는 달리 한인타운과 히스패닉 지역 사이에 위치한 이 병원은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는 박성민 교수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한국인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컸지만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야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간호사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복도 구석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가족들의 모습까지. 이 병원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손흥민 선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발목 검진으로 온 것이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까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들려오는 대화들, 의료진들의 조심스러운 속삭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과 가족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불안감. 박 교수님 진료 예약이 많이 밀려 있나요? 한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스케줄이 좀 유동적이에요. 병원 사정상. 간호사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점점 이 병원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있는 히스패닉 부부, 그들의 절박한 표정과 떨리는 손. 그 모습은 마치 생명을 구걸하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목격하게 될 일들이, 그리고 자신이 내리게 될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실에 앉아있던 손흥민 선수의 시선이 복도 끝 구석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조용히 앉아있는 한 부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편 호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낡은 야구 모자를 꽉 쥐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4살 된 딸 안나를 품에 안고 스페인어로 중얼거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마리아의 기도 소리는 간절했지만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며칠간 흘린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딸을 안는 팔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는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호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15만 달러라니.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마리아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안나는 우리의 전부잖아요. 작은 안나는 엄마 품에서 가끔 기침을 했고 그때마다 부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은 이미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뛰며 수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경기장에서보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빠, 배가 아파요.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공주야. 조금만 참아줘. 아빠가 꼭 도와줄게. 호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원 복도 다른 쪽에서 2명의 병원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재무팀 직원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재무팀 직원이 호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호세와 마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호세는 아내에게 안나를 맡기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손흥민 선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우리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원 정책상 재무팀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제발요. 저희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은 나중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일을 2개, 3개라도 하겠어요. 호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15만 달러라는 금액이 보증금이라도 절반은 있어야. 손흥민 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에게 15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였죠.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축구용품을 사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모습, 어머니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호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소 7만 5천 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수술 일정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그 순간 안나가 다시 기침을 했고 이번에는 더 심하게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딸을 더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마리아의 기도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자신이지만 이 순간 그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잠깐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죠. 로드리게스 가족 말고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다른 쪽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의사가 병원 관리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민 교수였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3층에 위치한 이사회실에서는 원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길고 네모난 회의 테이블 주위로 7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병원의 수익성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올 분기 수익 보고서를 보시죠. 재무 담당 이사 존슨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지난 분기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장외과 부문에서의 손실이 가장 큽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죠. 바로 심장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민 교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교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장 윌리엄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실력은 정말 뛰어나시죠. 수술 성공률도 높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최상급입니다. 하지만 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계세요. 한편 손흥민 선수는 박성민 교수와의 진료 약속 시간이 되어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다가 이사회실 근처의 대기 공간에 잠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가 회의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사회실의 방음이 완벽하지 않았던 탓에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박성민 교수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손흥민 선수의 귀가 번뜩 열렸습니다. 지난달에만 봐도 로드리게스 가족 케이스처럼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이 손해를 감수한 경우가 6건이나 됩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본 그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자에 더 가까이 앉으며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의료 철학은 존경할 만합니다. 또 다른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병원도 운영되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되어야 하죠. 맞습니다. 존슨이 동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교수님이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호사들도 다른 의사들도 점점 수익성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박성민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들, 저도 병원 경영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나요? 박 교수님. 병원장이 끼어들려 했지만 박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어제 로드리게스 가족을 보셨을 겁니다. 4살 난 아이가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부모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 아이에게 돈이 없다는 게 죄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박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또한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존슨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모든 환자를 무료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병원이 망하면 그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나요?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공립병원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거기서는 정부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공립병원의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 교수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섞였습니다. 심장병 수술의 경우 최소 석 달은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아이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손흥민 선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박 교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병원 경영진들의 현실적인 우려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끼인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박 교수님,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선별적으로 환자를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별적이라는 게?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보험이 있거나 지불 능력이 확실한 환자들을 우선으로. 존슨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민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밖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박 교수의 신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 병원에는 교수님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는 박 교수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 선수는 병원에서 나온 후 한인타운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민 교수와의 진료는 결국 다음 날로 연기되었고 그는 오후 내내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도하던 로드리게스 가족의 모습, 이사회실에서 들린 냉정한 계산들, 그리고 박성민 교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까지. 박 교수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룬 지금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부를 위해 믿을 만한 변호사나 회계사를 소개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매니저는 놀라워했지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동시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손흥민 선수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로드리게스 가족 이후에도 또 다른 가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고 박성민 교수 같은 의사들은 계속해서 곤란한 입장에 놓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늘 강조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철학이었죠. 다음 날 아침 손흥민 선수는 매니저가 소개해준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김선호와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0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특히 의료 관련 법무의 전문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이틀간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가족의 상황, 박성민 교수의 어려움, 그리고 병원의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김 변호사는 단순한 기부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특정 환자들을 위한 지정, 기부금과 특정 의료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진짜 변화보다는 홍보 효과를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익명 기부로 진행하되 나중에 필요할 때 신원을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 오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로드리게스 가족의 딸 안나를 위한 수술비 전액과 박성민 교수가 이끄는 소아 심장병 연구팀을 위한 향후 3년간의 연구비 지원이었습니다. 총 금액은 50만 달러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계산에 따르면 안나의 수술은 물론이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을 최소 10명은 더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박성민 교수가 이 병원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서류에 서명하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축구장에서 골을 넣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름 공개에 대해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알려져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남들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유명인들과 일해본 김 변호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것 같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 재무팀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대규모 지정 기부금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변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기부금이 병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성민 교수와 로드리게스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사흘 뒤 오전 10시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 이사회실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7명의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그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교수 해임 통보서였습니다. 병원장 윌리엄스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30년간 병원을 이끌어오면서 이렇게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성민 교수는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했지만 병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 존슨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분기 심장외과 부문의 적자가 전체 병원 손실의 60%를 차지했다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보험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부족한 환자들의 치료비가 병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펜을 문서 위에 올렸습니다. 서명만 하면 박성민 교수는 이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 가족의 안나 같은 아이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병원 로비에서 박성민 교수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매일 이 병원을 찾았지만 박 교수는 계속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그는 복도 끝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로드리게스 가족을 보았습니다. 사흘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의 상태는 더 악화된 것 같았고 마리아의 눈가는 더욱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 하나가 로드리게스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표정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호세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직원은 고개를 떨구며 자리를 떴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부의 표정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이사회실에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윌리엄스의 손끝에서 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무팀 직원 메건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고 손에는 팩스 용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들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메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막 해외에서 대규모 지정 기부금에 대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환자와 특정 의료진을 지정한 매우 구체적인 후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거웠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존슨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매건은 팩스 용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환자 안나 로드리게스의 심장 수술비 전액, 그리고 박성민 교수 전담소와 심장병 연구팀 후원금 3년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금액은 50만 달러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성민 교수를 내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그를 지원하는 거액의 후원금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거액의 기부에는 보통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매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부자는 완전히 익명을 요청했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진짜 기부금이며 이미 은행 계좌로 일부가 입금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장은 펜을 완전히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박성민 교수를 해임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를 지원하는 거액의 후원금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존슨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기부금에 특별한 조건이나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거액의 기부 뒤에 복잡한 정치적 의도나 사업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매건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안나 로드리게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박성민 교수가 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부금은 마치 그들의 회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박성민 교수의 해임과 안나의 수술 연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성민 교수 해임을 강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후원을 받는 의료진을 내보내는 것은 병원에게도 손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존슨도 동의했습니다. 50만 달러는 병원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소아심장병 연구 분야에서 병원의 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결정을 내리려 했던 이사들이 이제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미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같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완벽한 타이밍에 이렇게 구체적인 기부를 한 것일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지금 병원 로비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자뿐이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기부금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로비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그는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3층에 도착한 그는 이사회실 앞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평소와는 다른 흥분된 톤이었습니다. 분명히 기부금 소식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익명으로 진행해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병원 이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라고 말했고 그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7명의 이사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동양인 남성의 모습에 이사들은 약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고 왜 갑자기 회의실에 나타났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 윌리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병원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마스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자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알아본 이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확인하려 했습니다. 존슨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 홍보나 자선 행사와 관련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익명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방금 전 재무팀 직원이 전한 50만 달러의 기부금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왜 이 작은 어린이 병원에 이렇게 거액을 기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했다가 갑자기 정체를 밝힌 이유도 궁금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가 바뀌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사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동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박성민 교수를 해임하려 했다는 사실을 손흥민 선수가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며칠 동안 이 병원에서 목격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도하던 로드리게스 가족의 모습, 박성민 교수의 신념, 그리고 이사회실 밖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들까지.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논의가 외부인에게 들렸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더욱이 그 외부인이 세계적인 유명인이라는 점에 더욱 민망해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다음 말이 회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비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병원 경영의 어려움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병원이 정말로 환자를 위한 곳인지 알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면 공개적인 기부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누군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인의 기부라는 것을 알면 병원이 홍보 효과를 위해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사들은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병원장이 마침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박성민 교수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 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며 다만 앞으로 이 병원이 진짜 환자를 위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에서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민 교수가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간호사로부터 급하게 이사회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고 한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몇 초 후 박성민 교수는 깜짝 놀라며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료 예약을 잡으려 했던 바로 그 환자였죠. 하지만 왜 그가 이사회실에 있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는 박 교수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익명의 기부자였다는 사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사들은 박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안나의 수술비와 소아 심장병 연구팀 후원금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박성민 교수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표하자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늘 강조했던 가르침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눠야 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먼저 봐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축구 여정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의 어려웠던 시절, 바이어 레버쿠젠에서의 도전,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긴 여정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신을 지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졌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LA에 온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LAFC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성민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병원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목 검진을 받으려 했지만 여기서 목격한 일들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로드리게스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부모님이 자신의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떠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교수의 신념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익성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그의 철학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사회실 밖에서 들은 대화들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사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도 나름의 고민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만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진정한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계기로 병원 전체가 환자 중심의 철학을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또 다른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의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사들은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이렇게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박성민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흥민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분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부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홍보를 위한 선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환자를 우선시하는 병원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다니는 의료진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환자들과 가족들의 얼굴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나 로드리게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성민 교수가 직접 집도한 심장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안나는 회복실에서 건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수술 당일 호세와 마리아는 수술실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교수가 수술복을 벗고 나와 수술 성공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호세는 아내를 안으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안나의 회복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사흘 후에는 앉아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교수는 안나의 빠른 회복력에 감탄하며 앞으로의 예후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병원 이사회는 박성민 교수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서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대신 그의 소아 심장병 연구팀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원금 덕분에 연구팀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 의료진 채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 전체가 수익성만이 아닌 환자 중심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기로 합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병원 밖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기자가 안나의 수술 성공 소식을 취재하러 왔다가 병원의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기자 제니퍼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의료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안나의 사례를 조사하던 중 익명의 거액 후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기부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제니퍼는 취재 과정에서 여러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기부 시기와 방식, 그리고 병원을 드나들었던 의문의 동양인 남성에 대한 목격담까지 며칠간의 취재 끝에 제니퍼는 마침내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 선수와 직접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니퍼 기자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단순히 기부 사실을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미국 의료계에 주는 의미를 탐구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제한적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개인적인 선행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박성민 교수와 같은 의료진의 헌신을 조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니퍼의 기사는 며칠 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축구 스타가 미국 의료계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기사는 단순한 기부 소식이 아니라 현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를 후속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도가 다른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환자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 병원들은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으로는 전국에서 기부 문의와 자원봉사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감화되어 자신들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성민 교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나 로드리게스의 회복도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그녀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그림에는 천사 같은 의사 선생님과 착한 아저씨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세와 마리아는 딸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의 복도에서는 절망보다 희망이, 한숨보다 웃음이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로비 한 모퉁이에는 작은 명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짧지만 의미 깊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에는 국적도 수익도 없습니다. 이 문구는 손흥민 선수가 병원을 떠나며 남긴 메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이 메시지를 남겼고 병원은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민 교수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 명판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에게 이 문구는 단순한 좌우명을 넘어 인생의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념이었죠. 안나 로드리게스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부모들은 매일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호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매달 조금씩이나마 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자원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진행하는 그녀의 상담은 히스패닉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회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는데 환자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을 명문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병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 기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의료진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사기와 자부심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원으로 시작된 소아 심장병 연구팀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매진한 결과 몇 가지 혁신적인 시술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안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성민 교수는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이는 전 세계 소아 심장병 치료 분야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흥민 선수의 신뢰와 지원 덕분이라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그 후로도 종종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조용히 방문했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항상 병원의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며 놀아주었고 치료받는 동안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LAFC에서의 그의 활약도 더욱 빛났습니다. 새로운 리그에서의 도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LA 팬들은 그를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골 세리머니는 항상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모님은 아들이 해외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자신이 가르친 가치관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의 이야기는 다른 의료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여러 병원들이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작은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인트 메리 어린이 병원의 복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한숨 대신 감사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남긴 메모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말로 그의 작은 선택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조금 어려운 곳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으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해외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